메모리와 스토리지 주식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무려 장중에 14%가 급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무조건 오른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그럼 어떤 주식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글로벌 반도체 섹터 급락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그 브로드컴 쇼크가 일어나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죠. 이 회사가 어저께 무려 장중에 14%가 급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고요. 근데 반등을 좀 해서 약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장중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이런 안 좋은 급락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월가에서 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슬슬 옥석 가리기를 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모든 주식에 랠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특이 사항이 뭐였었냐면은, 어제 다우존스는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극심한 매도세에 들어가면서 브로드컴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이 PER을 보게 되면 95배였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 높은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과정에서 슬슬 AI에 대한 캐펙스, 이게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장중에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트리거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적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실적 발표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그 예상치가 EPS가 2.4달러였는데 2.44달러로 비트를 냈고요. 그리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 안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도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영진이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 같은 경우에는 172억 정도 AI 매출 가이던스가 됐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실제 발표 당시에 108억이었으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상승을 예상했던 거죠. 근데 가이던스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160억 달러로 줄였어요. 그리고 연간 AI 전망에 대해서도 상향을 거부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세가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봤던 거는, 이 브로드컴이 앞으로 AI 쪽에서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출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다는 거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지면서 갑자기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14%가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브로드컴이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가치 사슬 전반으로 전염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쵸? 칩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면 메모리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주식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공급사들도 같이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전반으로도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뭐 AMD, ARM, 인텔, 이러한 주식들에도 이제 패닉셀이 전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버 보안까지 확산이 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9%가 폭락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제 시장이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던 이제 그 사태의 전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엔비디아는 덜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브로드컴은 이제 커스텀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결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8% 하락에 그쳤. 그리고 이제 제스낭이 오늘 서울에 오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되게 비중 확대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성이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것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매출 전망 하향이 이 메모리 전반적인 주식에 대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월가에서 그런 의견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월가에서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HBM과 D램은 구조적으로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저께 메모리 반도체의 정말 단기적인 급락은 말 그대로 조정 수준에 그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의견이고요. 기계적 동조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이 미국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전반적인 최근에 랠리를 주도했었던 회사 중 하나인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근데 일부 하우스들에서는 현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 폴리마켓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전반적 투표를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약 $89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 전반에 대해서 혹자는 되게 좋게 보는 하우스도 있고 어떤 하우스는 되게 나쁘게 보는 하우스 등장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리는 시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도 피드백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그 우리가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그 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회사 중 하나가 TSMC랑 ASML 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전반적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주요 하우스 중 하나죠. 그랬을 때 이들의 매출 전망치도 여전히 견고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AI 매출이 이제는 줄어들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 주요 하우스들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AI 전반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일부 하우스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슬 AI 자본 지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AI 도입률의 역대급이나 이 AI를 도입해서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좀 봤었을 때 이 AI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건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AI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반도체만 돈을 벌고 있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돈을 버느냐 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AI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브로드컴 플러스 주요 월가우스들의 최근의 의견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이 특히나 이 AI 캐펙스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놨어요. 4대 중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전력막과 에너지 제약이 있다. 이 AI가 계속 확장되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의 전력 공급이 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중국의 AI 굴기가 두 번째 리스크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자체적인 그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독자 기술 굴기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좋으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전반적인 미국, 한국 그리고 전반적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리스크로 지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 현재 첨단 반도체 대부분은 TSMC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대만 쪽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공급망 단일 실패점 위험이라고 하죠. 즉 TSMC가 위험해지면은 모든 반도체가 위험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으로 이 AI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실패할 경우 그때는 막대한 자본 파괴가 일어나면서 그때는 급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JP모건이 보고 있는 4대 중기 리스크다. 즉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씩 경고의 의견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주목할 포인트는 뭐였었냐면은 거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러셀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AI만 가는 장세였지만은 이 시장 전반으로 이 랠리의 온기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땐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해석을 할 때 시장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되게 좋은 신호를 일으킵니다. 자금이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 AI 내러티브가 악화된 것 때문에 뭐 급락이 온다든가 이제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저께 브로드컴이 급락했던 이유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 스페이스X의 IPO 이것 때문에 유동성 블랙홀이 생기는 현상. 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X라는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주식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나 그런 데서 가격이 생겼던 이유가 그 악재 뉴스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팔아서 이런 스페이스X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도 보이기 시작한 것 때문에 어저께 브로드컴이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가 IPO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자금을 흡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반도체가 급락을 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스페이스X나 뭐 그런 메가 IPO들이 끝나면은 해소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성 이벤트로 참고가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내러티브가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주식을 그냥 무작정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의 시장의 내러티브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내서 사실 그 내러티브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주식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하겠지만 좀 독자적인 생태계가 있고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있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훌륭한 그러한 기업들의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제가 코인 시장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동성과 매크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의 IPO 이거 되게 큰 이벤트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조만간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스페이스X라는 주식이 상장하는 게 과연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사모 신용 경색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AI도 가치 증명의 시대이다. AI 인프라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단일 내러티브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펀더멘탈, 해자, 현금 흐름이 옥석을 가르는 선별 국면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전반에 대한 해석이겠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어제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퀀트 투자가 되게 유효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펀더멘탈이 훌륭한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버티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AMD 이런 기업들은 차트상 정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시장에서 펀더멘탈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퀀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퀀트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와 함께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상담 신청 버튼 누르시면 이건 무료니까요. 편하게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